그놈의 들 있잖아요. 저는 이 만 없애도 우리나라 수많은 유부남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진짜로. 이게 자기 나중에 애 낳으면 1300만원짜리 조리원 보여주면서 여기 보내달라는 여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말로만 당연하지, 여기 무조건 보내줘야지 이래야 하는 거야? 나 공무원 나부랭인데 라는 글인데, 제가 항상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해야 될 말은 딱 한마디 뿐이에요. 5글자.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럴커가 스탑럴커가 아니었던 거지. 스탑럴커가 아니라 그냥 히드라였던 거야.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운이 정말 억세게 좋았다. 와, 이런 여자를 내가 걸을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정말 도왔구나, 내 인생을 구제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재벌이야, 재벌이고 뭐 재벌 2세야, 아니면은 뭐 본인이 뭐 유명 유튜버야, 유명 연예인이야, 한 달에 막 진짜 막 한 5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여자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고 일반적인 회사원이고 일반적인 어떤 자영업자인데 여자가 이런 소리를 한다. 1300만 원짜리 조리원을 가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고마워. 오빠 뭐가 고마워?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너무 고마워.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는 결혼은 아니다 라는 마인드로 본인이 아직 여자친구랑 미련이 있으면은 그냥 조금 더 만나보고 천천히 이제 마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여자 쪽에서 마음 정리를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음 정리를 쿨하게 해주는 게 맞지, 남자 된 도리로. 댓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짧게 치고 끊으려고 했는데 댓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해 사람들이. 여친은 직업 뭔데? 네 돈으로 보내달래? 간호조무사. 어이구 아주 그냥 간호조무사님이 꿈이 상당히 크시네. 약간 자기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 사모님도 못 갈 급인데 1300만 원이면 산후조리원만이라도 우리 원장님의 사모님을 한번 이겨보고 싶었던 건가? 진짜 정신 나갔네. 첫 아기는 너 말고 부모님이 보통 지원해주니 걱정 마삼. 부모님이 뭔 죄를 지었길래 자식도 아닌 손자 조리원까지 내줘야 하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 가진 기쁨으로 고생한 딸 며느리한테 좀 쉬라는 의미에서 많이들 한다고 죄라고 취급하지 마삼. 믿고 애 낳는 거는 인생 역대급 이벤트니까 한번 보내줘. 개빡센 거 한 거니까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공무원분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네요. 이 사람도 근데 약간 답정너 같기는 하다. 이 사람이 거의 그냥 80% 정도 그냥 내준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답을 정해놓은 사람한테는 누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줘봤자 의미가 없기는 해.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으니 조리원도 돈 벌어 먹고 사는 거긴 함. 지금부터 적금 들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분께서, 이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고 변호사는 아니겠죠. 그 밑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겠죠. 트리니티 맞나? 드래곤 호텔에 들어가 있는 거 인스타 보셨구만. 용산인가 거기 있는 거 맞죠. 근데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네. 나는 이런 심리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의 요즘 심리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데를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급의 사람들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데를 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이 마인드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조상님이 주신 기회다. 저 같은 댓글이 있네요. 애 낳았을 때 형편을 따져서 들어가야지 무슨 벌써 임신 유세의 냄새가 난다. 나 여자임. 젊은이 뇌로 판단해 페퍼의 지배에 당하지 말고 그런 여자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야. 허구한 날 돈 많이 쓰는 유튜버나 연예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남편 들들 볶을 거야. 형 1300으로 끝날 것 같아? 조리원은 예선이고 나오는 순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봄.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원 1300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아기한테 들어가는 모든 그 아기 용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기 용품들도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아기 용품을 당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기 용품도 무조건 새 거만 써야 돼가지고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애 키울 때 돈 많이 들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애엄마들이거든요. 철딱선이 없는 엄마들. 당근에 가면요, 새 상품이 널려 있어요. 그냥 거의 새 상품이지, 거의 새 상품. 그러면은 또 이딴 얘기를 합니다. 네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남들이 쓰던 중고품 같은 거 쓰는 거 그렇게 좋냐? 그렇게 날 바에
아예 애를 안 낳고 말겠다, 흑수저 인생의 대물림이다 이지라면서 별 개같은 헛소리하는 엄마들도 진짜 많은데, 이런 여자들이 헬조선을 만드는 거죠. 사실상 남자 등골 휘게 만드는 거고, 저도 저희 아들도 저희 와이프가 맨날 당근에 가서 뭘 사다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당근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새 거를 사봤어. 솔직히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보다는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새 거를 사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새 거가 하등 쓸모가 없어. 그 당근에 새 거 같은 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근에서 중고로 사가지고 그 물티슈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어다가 그냥 써요. 그래서 1300은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작인 것 같고, 지랄 났네. 조용히 환승 준비나 해. 형 진지하게 파혼해. 이제 시작인 거야. 조리원 동기들이랑 친해져서 누구누구는 이런 거 한다더라 이러면서 집안 말아먹을 때, 맞아. 이제 저런 여자들일수록, 저렇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급의 조리원을 가는 여자들일수록 그게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뽕을 뽑아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고, 또 이제 그놈의 조리원 동기들 있잖아요. 저는 이 조리원 동기만 없애도 우리나라 수많은 유부남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리원 동기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진짜로. 이게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자기 수준에서 오버해가지고 그 산후조리원을 가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산후조리원도 충분히 많은데, 근데 이런 여자들이 뭐냐면은 자기 수준에서 오버를 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맥을 되게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사람은 당연히 다 자기보다 급이 높은 사람들이랑 좀 많이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자존감이 또 낮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자존감이 낮으니까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거기에 있는 나보다 조금 상류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 동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 동기들이 뭐 이거 샀대 저거 샀대 하면서 요즘에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럴 급도 안 되면서 공무원 남편을 들들 볶아가지고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기 1300만 원짜리 조리원 단일급의 사람이면은 유모차도 제일 좋은 거 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일 좋은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탈 때 우리 아기만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유모차를 또 태울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지옥이 시작되고 계속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조리원 동기, 이것도 진짜 아기용품이 비싸요라고 하시는데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예를 들어서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래 놓고서 이제 저한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유모차 제일 좋은 거 탑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끌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좋은 걸 타는데, 저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저 아는 동생들이 3명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애기 출산한다고 하니까 돈 모아서 저희 집으로 이게 택배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비싼 거는 유모차가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이제 뭐 그건 모르겠네. 제가 유모차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유모차 가격도 천차만별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어떤 거를 타냐에 따라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유모차가 왜 몇백만 원이나 해요? 저도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좋은 거 받았으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솔직히 나는 이것도 이상해. 솔직히 저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씨발 진짜. 이러면 또 욕 존나 먹겠지.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번단 말이야. 웬만큼은 벌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조금 좋은 유모차 타도 되잖아. 근데 나는 왜?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도 돈 쓰는 걸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왜 그냥 사실상 내 돈으로 샀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왜 아는 동생들이 이거 유모차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나는 그냥 끌고 다니는 거다라는 말을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아무튼 일단 가만히 있다가 가진 돈 얼마밖에 없다고 계좌 오픈해봐. 1300짜리 가겠다는 소리 쏙 들어갈 거야. 억울로는 왜 다 공무원이 하는 거 같지?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걸로 왜 싸워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주작 아니면 헤어져. 와이프도 아니고 왜 이걸 고민하냐. 공무원인 건 알고 만나는 거지. 막상 애기 생기면 여자가 돈 아까워서 좋은 거 못 간, 그 돈으로 다른 거 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물려라도 주고 싶어서.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여자였으면 저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와, 원래도 고맙지만 이걸 보니 내 와이프 진짜 고맙다. 와이프 고마워, 사랑해, 잘할게. 우리 남편 전문직인데도 난 병원 조리로 끝냈는데 다들 돈 많다. 형편에 맞게 살아.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여친이 많이 어려? 돈 없어서 못 보내준다고 해. 조리원비만 1300이면 마사지는, 아기용품은 싸구려나 당근할 수 있대? 난 싸게 절충해서 했는데도 병원비, 조리원용품 등등 출산 준비로 1000만 원은 쓴 것 같은데. 가는 건 할 수 있지. 거기 사람들 루이비통으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조리원 동기랍시고 같이 다닐 재력됨? 좀 해줘라. 사랑한다면서 그 정도도 못해 좀. 삼성전자 다니는 분께서 애를 낳지
하지 마. 어쨌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그냥 깔끔하게 고민할 것도 없었던 에피소드인데 오히려 이 공무원 남자는 이미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결혼을 물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간호조무사분들이 이제 예쁜 분들이 사실은 많기는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더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블라인드에 애 키우기 어려운 이유 생각해봤다라는 글이에요.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께서. 제가 몰랐는데 블라인드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다니면은 거의 그냥 변호사, 판사, 의사급 수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밈 같은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최고의 신랑감이래요. 이게 뭐 어디서 온 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8개월 아직 첫짝이남. 근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육아휴직 2달 쓰고 같이 육아하면서 지켜본 바 육아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뭔지 분석해봤는데 결국 과도한 육아 정보와 강박 이게 제일 큰 것 같음. 좋게 말하면 진짜 열과 성을 다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건데 동시에 이것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고 몸도 멘탈도 여유 하나도 없이 너덜너덜해지는 것 같음. 예를 들어서 아기가 깨있으면 계속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함. 매트를 매일 닦고 청소기 걸레질을 매일 함. 잠을 잘 못 자면 달래서 재우려 함. 잘 안 먹으면 더 먹이려고 기를 쓰고 끊어 먹이고 하여튼 먹이는 것도 힘듦. 아기 마사지 뒤집기 연습 등등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음. 이 시기에 뭔 책과 놀잇감으로 어떤 놀이를 해줘야 하는지 공부하고 매 타임마다 루틴 짜서 해줘야 하고 안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암. 첫 아기니까 아끼는 마음도 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느라 본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면 곤란한 것 같음.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한 거고 꼭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 건 아님. 100일 넘겼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쓸고 닦고 소독하고 안 해도 됨. 놀아주는 거 중요하지만 피곤하면 그냥 좀 어디 보이는데 눕혀놓고 같이 누워있어도 됨.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냅둬도 됨. 다음번에 많이 먹거나 원래 소식좌거나 하여튼 좀 덜 먹는다고 큰일 안 남. 마사지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됨. 뒤집기 연습 매번 안 시켜줘도 때 되면 함. 잠을 안 자? 토닥토닥 해줘도 자기가 안 자고 울면 어차피 답 없음. 그냥 울게 냅두고 위험한 상태이지만 가끔 체크해주고 신경 끄고 있어도 됨. 여하튼 때 되면 지치면 잠. 놀이? 언제부터 애기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기에 맞는 놀이 루틴 짜서 시켜주면서 키웠나? 그런 거 안 해도 똘똘하게 잘 큼. 적당히 릴렉스하고 강박만 버려도 몸도 마음도 훨 편할 텐데 뭔가 이게 사람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음 이라는 글이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똑같이 해가지고 욕을 오지게 쳐먹었었죠. 제가 이거 처음에 애기 낳고 나서 이 맥락이랑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 애엄마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 인스타그램 요즘 피드를 보면 다 육아 정보만 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개빡쳤던 게 뭐냐면은 이 개 같은 진짜로 이거는 진짜 욕을 해도 안 부족해 진짜. 이 개 같은 그 육아 정보 인플루언서들 이 개씨들이요 진짜로 우리나라를 헬 육아 조선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뭐만 하면은 애기가 큰일 난대. 뭐만 하면은 뭐 이 시기야 아이들이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만 하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뭐만 하면은 무슨 골든타임입니다. 이거 지나면 우리 아이 뭐 어떻게 됩니다로 어그로를 신나게 끌어요. 근데 그 어그로 정보들이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다 팩트도 아니고 도 아닌 겁니다. 도 아니고 다 되돌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별것도 아닌 정보들이야. 근데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대. 그래도 그 마지막에 링크 구입처 링크는 제 프로필에 댓글로 육아정보 4글자 남겨주시면 DM으로 구매처 보내드려요. 이지랄 씨발. 우리 아기를 잘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정보라고 달아주세요. 그럼 DM으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씨발. 기승전 결국에는 파리피플 때문에 애엄마들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거 팩트체크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제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육아 정보는 그냥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걸러도 됩니다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뭐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진짜로. 제가 다 검색해봤어. 내가 뜨는 것마다 저는 진짜 남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팩트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뜨는 거 보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챗 GPT한테 물어보고 무조건 검색해가지고 물어보고 이거 사실이야? 근거가 있는 얘기야? 다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다 조회수를 위한 과장입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근데 요즘 엄마들은 이제 뭐 이런 팩트체크 같은 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거 해서 나쁠 게 없어요. 당연히 거기 나오는 것들, 거기 나오는 정보들이 해서 나쁠 거는 없는 정보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 겁줘가면서 무슨 골든타임이니 뭐니 다른 애들보다 우리 아기 지능이 낮아지니 뭐니 막 이딴 얘기를 해가면서 할 정도의 중요한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요즘 애엄마들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거 안 하면 정말 우리 아기가 큰일 났다는 듯이.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 보면은 거의 하루에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한 20개는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냐고. 그래서 이 남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들 무덤을 자기들이 파고 있어. 그러면 또 애엄마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다른 엄마들은 그러면은 그 인스타그램 글 같은 거 보고 똑같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아기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또 요딴 지랄들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제가 또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콩콩 팥팥이야. 콩콩 팥팥.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무슨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천재로 키우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천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하다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못했으면은 본인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할 거란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영재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애기 혹시 영재 아니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본인들이 서울대를 안 나왔으면 우리 아이는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진짜로. 그 인스타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뭐 개 지랄 연병하는 거를 보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애들한테 해주는 거는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라는 그 확신, 내 마음의 확신만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복불복의 영역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제 다 출산하는 사람들은 셋째는 그냥 굴려 키운대잖아요.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야. 그 지랄 연병 생쇼를 해봤자 큰 의미 없다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깨달아서 첫째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가 아 이거 별 의미도 없구나 해가지고 둘째 셋째는 그냥 막 키운다는 거야. 근데 막 키워도 결국에는 애들이 다 잘 자란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저희 애도 우리 애가 먼저 와가지고 아빠 어디 학원 보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학원 절대 안 보낼 겁니다. 과외 그거 본인이 정말로 진짜로 공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시켜달라 그러면 저는 시켜주겠지만 제가 먼저 무슨 뭐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뒤떨어지니까 너 과외해야 돼, 저는 이런 얘기 정말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냥 공부머리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키우는 게 속 편해.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겠어? 근래 자기개발 유행할 때 소위 어그로 마케팅 반복론이 크게 퍼져서 그런들요. 위협을 해야 어그로가 잘 끌린다 이런 방법들 유튜브에 많이 돌았죠. 적어도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분야는 어그로 제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를 이용해가지고 부모의 아기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해 먹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빠잖아요. 아빠는 엄마보다는 확실히 부성애가 이제 모성애보다는 이제 덜 약하잖아요 비교적으로. 근데 저도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도 아직도 우리 아기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아기가 자고 있으면은요 아기가 숨 쉬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한 1분 동안 보다가 진짜 그러니까 아기가 잘 자도 문제야. 잘 자도 걱정이 돼. 계속 보고 있게 된단 말이야. 숨을 제대로 얘가 쉬고 있는 건 맞는지. 얘가 가끔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진짜 곤히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기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본다니까. 우리 아기가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가만히만 냅둬도 이렇게 마음 졸이는 부모를, 심지어 나는 그래도 여자들에 비하면 강심장일 거 아니야. 그럼 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냐고 애기를 키울 때. 근데 가만히만 놔둬도 그렇게 조마조마한 여자들의 그 새가슴을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쨌든 간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육아 정보 인정. 남다라는 거 다 하려니까 피말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요가 100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몰라도 되는 정보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있었어. 그 뭐야 아직도 기억이 나. 옛날에 되게 황당하게 사람들이 죽거나 사고 난 거를 가지고 방송을 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이었나 막 이런 거 있었어. 거기서 진짜 황당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아직도 이 단어가 기억이 나. 발살바 효과라는 게 있대요. 발살바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똥을 싸다가 죽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이제 똥을 싸러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서 죽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왜 죽은 거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발살바 효과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 이게 사람이 숨을 안 쉬고 힘을 너무 주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쇼크 같은 게 와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1년에 몇백 건인가 뭐 있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똥을
똥을 마음대로 못 쌌다니까. 이 진짜 어린 마음에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힘주다가 죽을까 봐.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힘을 너무 꾹 참고 주면은 내가 죽을까봐 내가 힘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힘을 마음대로 못 주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죽게 될 확률은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괜히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내 그 어린 마음에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서웠다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아니 안 나오면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못 주겠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웃다가 뇌에 바이러스 침투해서 사망편도 있었어. 근데 이제 육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육아 정보들이. 아휴. 맞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줘도 애들은 알아서 크는데 그치만 혹시 내가 뭐 하나라도 부족하게 줘서 행여나 아이가 발달이 느릴까봐 키가 덜 클까봐 아플까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둘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둘째는 그런 거 해줄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자연스레 다 내려놓고 육아에 힘을 많이 빼게 되네요 라고. 그리고 남 육아에 참고도 또 존나 많이 하기는 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희 와이프 채널에 그 저희 아기 그 육아하는 거를 종종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딱히 걱정 안 하는 우리 아기 뒤통수 납작한 거를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기 두상 교정 헬멧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다더만 진짜로. 그것도 한 몇백만 원 한대요. 그거 맞추는데. 근데 그거 해봤자 한두 달 쓰는 건가?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그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뭐 외모가 살면서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아니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제 현타도 오고 저희 와이프도 아니 근데 뭐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안 했어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 남의 애기를 보고 뒤통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느니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분도 이제 좋은 마음에 저희 아기한테 무슨 악플을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뭐 육아 조언을 해주려고 그런 댓글을 달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주변에서 어쨌든 훈수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자기 주관이 없고 소신이 없고 강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애를 키우면서.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5살 키우는데 저는 5, 6번 처음 들어보네요. 세상에 아가랑 무슨 연습을 하고 놀이를 해요. 아내분 좀 이상한 거 주워 들으셨나봐요. 충격. 근데 3번은 좀 아닌데 나기들은 혼자 감정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울 때 도와주는 게 맞긴 할 텐데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안 울 때까지 안아서 어르고 달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울 때마다 안아서 달래고 하다 보니 손목걸이 다 나가는데 달랜다고 울음이 그쳐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소아과 갔더니 주치의쌤이 말씀하시길 그냥 눕혀놓고 이상 징후 없는지만 잘 살피고 10분에 한 번씩 토닥토닥 해줘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육아 관련 영상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랄 난리들이 났습니다 진짜로. 아우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 맘충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애들이 좀 울어도 된다. 에이 울어도 큰일 안 난다. 좀 냅둬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아주 애엄마들이 개고품 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애 큰일 난다고. 아유 진짜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귀를 막아놓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진짜로. 아휴.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집에 이렇게 마루가 있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시골집 보면은 이 마루가 상당히 높았어요. 나무로 이렇게 된 마루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들이 이제 밭일 나가고 아빠들도 밭일 나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동생을 보라고 어린 초딩들한테 갓난 애기를 막혀놓고 이제 엄마들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초딩들이 애기를 뭐 얼마나 잘 보겠어. 옛날에 이제 5남매 6남매 막 이랬잖아. 막 7남매 8남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로 이제 다들 아래로 짬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다 놀고 싶잖아. 그래서 애기를 여기다가 그냥 눕혀놓고 갓난 애기를 지들끼리 놀다가 애기가 마루에서 떨어지는 게 일도 아니었대. 요즘 엄마들은 이거 상상도 못 하잖아. 저희 애기도 그 침대에서 딱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저도 가슴이 철렁하고 저희 와이프도 막 울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애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마루에서 애기들이 그냥 한두 번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였다고 하더라고. 이게 바닥도 완전히 땅바닥이었을 거란 말이야. 흙바닥. 그래서 애기들이 막 흙도 먹고 별 쇼를 다 했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생각보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지가 않다.
심적으로도 뭐가 잘못됐나 전전긍긍하기보단 그냥 아기가 크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때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인터넷에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 많으니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기 쉽지 않은, 좀 내려놔야 된다 생각.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막 릴스 같은 거를 봐도요, 육아 릴스 같은 걸 보면은 애기가 막 울고 있는데 이유식을 울고 있는 애한테 쑤셔 넣었다가 애기가 목이 막혀가지고 그거를 하임리를 해가지고 그거 살려내는 영상이 막 올라와 있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나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유식을 뭐 시간 맞춰서 꼭 먹여야 된다는 이 강박이 있다 보니까 애가 막 목 놓아서 뭐 울고 있는데도 이거를 꼭 먹여야 되고, 애기 밥 먹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애기들이 막 정신도 산만하고 막 저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고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을 다 질질 흘리고 막 입도 잘 안 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엄마들도 이게 귀찮은데 이거를 꼭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애가 울건 말건 입에다 그냥 쑤셔 넣는 거야, 이 미친 여자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먹이지를 말아야지. 아니 어른도 내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내 입에다가 뭘 쑤셔 넣어봐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그러니까 애가 이걸 먹다 킥킥거리면서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애가 죽을 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애를 잘 키우려는 욕심이 있으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를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애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진짜로. 다른 질문인데, 아기가 8개월인데 뒤집기를 못하나요? 만약 그런 거면 아내 입장에선 강박 생길 수도. 뒤집기 5개월부터 했어요. 근데 저렇게 안 키워도 개 힘듦, 저렇게 키우면 더 힘들 뿐. 킹정, 안 그래도 힘들 일 많은데 더 힘들게 만들면 진짜 너무 힘들. 나도 눕혀놓고 지금 같이 누워있는데 적당히 릴렉스하고 키우자는 건 동의함. 근데 불안이 강박을 키우는 것 같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미래에 무언가를 놓칠까봐 어쩌면 포모 같아. 나도 좀 통제 성향 있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서 유축 수유하느라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높인다 생각했는데 못 버티고 내려놓는 부분이 오더라. 매일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게,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진짜 공감되는 그림. 나도 강박이던 책 육아 좀 내려놓음. 그랬더니 아이가 더 책을 찾는 듯. 단지 환경만 좀 바꿔주면 되더라. 근데 확실히 좀 극과 극인 거는 있어요. 이런 글도 있네요. 와이프가 20개월 아기 TV를 자주 보여주네. 이번에도 현대자동차야. 같은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인데 되게 고민이 극과 극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이건 안 되는 거 맞아. 와이프가 20개월 아기 TV를 자주 보여주네. 너무 짜증이 난다. 아기 TV 안 보여주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아기가 초딩 될 때까지 하루 10분 이하만 보여주고 싶은데 하루 30에서 90분을 보여줘 버리네. 8시 30분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 4시에 집에 오는데 내가 퇴근하는 7시부터 8시 반 그 전까지 TV를 최소 30분은 보여주네. 집 가서 TV 팔자고 이야기할 예정.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게 맞죠. 어린이집 갔다가 8시쯤에 갔다가 집 4시에 온다는데 그 저녁 시간대도 못 봐줘가지고 애기를 TV 앞에 두는 거는, 이거는 좀 반성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극과 극의 사례들이 참 있네요. 현대는 도대체 어떤 것인 거예요? 아휴,